중등 2학년 1학기 기말기출 1회 7번부터 시작합니다. 7번.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에 b가 2대1이다. 여기 함정은 뭐냐면 b는요. 실제 값이 얼마인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x에 그냥 2 넣고 y에 1 넣고 이런 행동을 하면 틀리게 되겠죠. b가 2대1이다. 그럼 2대1 비율을 가지는 건 정말 많거든요. 3대, 4대, 2도 될 수 있고 6대, 3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비 중에 어떤 것이 정말 2대1을 만드는 실제 값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실제 값인 것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비율은 비율처럼 사용하셔야 됩니다. 비율은 비율처럼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2k 대 k라고 쓰는 겁니다. 이 k 값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실제 값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k가 뭐가 되든 비율이 2대1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비율을 실제 값처럼 보이게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연립방정식에 적용을 해볼게요. 위의 식에 x자리에 2k 넣고요. y자리에 k 넣으세요. 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아래 식에 x자리에 2k 넣고요. y자리에 k 넣으세요. 그러면 7이 되죠. 자, 센스 있게 구조를 전체 크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모르는 문자가 a와 k 두 개예요. 그럼 힌트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풀 수 없습니다. 아래식 보세요. 모르는 문자 미지수 뭐밖에 없어요. k밖에 없죠. 그런데 힌트 하나면 충분할 거 아니에요. 풀어버릴 수 있겠죠. 7k가 7입니다. 그래서 k가 1이고요. 그럼 어디서 사용할까요? 여기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 k 값들에다가. 그럼 위에 식에 넣었을 때 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므로 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거. 마지막에 a를 물어봤는지 k를 물어봤는지 아니면 뭐 a와 k를 더한 값을 물어봤는지 뺀 값, 곱한 값, 나눈 값 어떻게든 문제는 다르게 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세요. a 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연립방정식에서 a와 b를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x와 y가 각각 2와 마이너스 1이 되었대요. 자, 바꾸어 놓고 풀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바꾸어 놓고 풀읍시다. 그리고 그 식들의 해가 2와 마이너스 1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바꾸어 놓고 자 a와 b를 바꾸어라. 그러면 위의 식은 bx 그리고 ay는 4가 될 거고 아래 식은 ax 마이너스 b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풀었더니 해가 2랑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이 바꾸어진 상태에서 x에 2를 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때요? 만족한다 라는 얘기겠죠. x에 1을 넣고 이렇게 넣으면 자,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x와 y가 채워지면서 문자는 a와 b가 남게 됩니다. 모르는 문자 2개, 힌트도 2개 각각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2b 마이너스 a는 4 아래쪽은 2a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자, 순서가 조금 지금 마음에 안 든 상태니까 바꿔서 풀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자, 바꿔서 어떻게 a를 앞으로 위에 식 a를 앞으로 이렇게 아래 식은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뭐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 둘 다 괜찮은데요. 저는 대입법을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2b-4는 a다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b-4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4b-8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5b는 5 b는 1 이렇게 되겠죠. b가 1이면 여기다가 넣어보면 a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2였다 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2였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원하는 거 꼭 섬세하게 집중력 유지하면서 확인하세요. 처음 연립방정식 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A와 B가 바뀌기 전, 그러니까 이 식 그대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라는 가정하에 나올 수 있는 해가 얼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2번, 3번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넣어서 원래 식에다 그대로 A 자리에 마이너스 2 채우고요. B 자리에 1 채워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1. 그러면 여기는 X, 여기는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법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자, Y는 4 플러스 2X라고 바꿔놓고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합니다. X 플러스 2, 4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8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3. 5X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여기서 뭔가 5로 나눠질 것 같은 느낌에 혹시라도 이런 이항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이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와요? X는 마이너스 5분의 11이 나오고요. Y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11을 대입하면 되는데요. 4하고 이제 마이너스 5분의 22의 셈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 5분의, 자 여기는 5분의 20으로 바꾸고요. 뒤쪽이 이렇게 있네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X값이 마이너스 5분의 11이고 Y값이 마이너스 5분의 2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보기는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 9번.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식이 총 4개가 있는데요. 요 식과 요 식은 식 안에 모르는 문자가 3개씩 있어요. 즉 A와 B가 채워지지 않은 불완전한 직선방정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간략하게 풀이가 되죠. 여기 보시면 완전한 직선방정식 2개로 답을 구해버리면 돼요. 그럼 어차피 나머지 2개의 해도 그 해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3y는 11, x 마이너스 3y는 1 놓고 풀어버리면 돼요. 어때요? 두 식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가감법 가를 하면 되겠네요.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3x는 12가 되고요. x는 4가 돼요. y 찾고 싶으면 넣으시면 되겠죠. 뭐 이런 데다가 4 넣어보세요. 그러면 4-3y는 1이고 3은 3y니까 y는 1이 되겠죠. 즉 4,1은요. 이 해는 이 식과 이 식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입을 해볼게요. 자, x 자리에 4, 그럼 4a, y 자리에 1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a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바로 나왔죠. 그러면 a는 4a는 4, 그러므로 a는 1. 끝. 두 번째요.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4, y 자리에 1,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역시 어때요? b를 구할 수 있는, 바로 구할 수 있는 b에 대한 방정식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2는 2b, b는 6. 이렇게 a와 b를 금방 구할 수 있죠. 마지막까지 집중력 유지하면서 무엇을 물어봤는지 확인하세요. 둘의 합을 물어봤죠. 1과 6의 합은 7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11월 한 달 동안 매일 우유를 하루에 1개씩 배달시켜서 마셔서 총 25,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우유 가격이 800원에서 850원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상식 하나가 필요하죠. 그럼 열심히 이제 손등을 세서요. 11월이 총 며칠인지 아셔야 되겠죠. 12월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며칠인가는 800원을 주고 우유를 먹은 거고 그 나머지 일수 동안은 850원을 주고 우유를 마신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미지수로 둘 수 있는 게 뭐냐? 800원을 주고
마신 일수 x1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850원을 주고 마신 일수 y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런데 이 x1과 y1은 전부 합치면 며칠이 되겠어요? 11월 한 달을 채워야 되니까 총 30일이 되겠죠. 이제는 가격에 대한 힌트로 들어갑니다. 가격에 대한 힌트 여기 있죠. 자, 800원씩 x1을 주고 마셨다. 그럼 내가 지금 일단 낸 돈 얼마예요? 80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850원씩 y를 주고 마셨다. 그럼 내가 낸 돈 850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총 지불한 금액 25,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뭐 숫자가 크더라도 가관법, 대입법 뭘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가관법 해볼까요? 가관법 하려면요, 뭐 여기를 800원으로 맞춰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800x 플러스 800y는 800 곱하니까 24,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00x 플러스 850y는 25,000. 자,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사라지겠죠. 그럼 아래가 마이너스 50y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y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20이 돼요. 20. 그러면 해석이 항상 중요해요. 활용해서는 해석. 이 y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y가 의미하는 것은 850원을 주고 마신 일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는 며칠이 되고요? 10일이 되고요. 대답을 센스 있게 잘해야 돼요. 우유값이 오른 날짜 그 날짜 자체 언제냐 물어봤잖아요. 단순하죠. 10일 동안 그러니까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 4, 5, 6, 7, 8, 9, 10일까지는 800원 주고 마셨지만 언제부터 850원 주고 마시게 된 거예요? 11월 11일부터죠. 답은 3번입니다. 다 구해놓고 2번이나 뭐 다른 것들 4번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억울하시겠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자, 꿩다리 몇 개냐, 토끼다리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꿩은 닭 비슷하게 생긴 거라 다리가 2개고요. 토끼는 4개입니다. 이런 건 상식. 중국 당나라 때 수학책인 손자상경에 실린 문제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신경 뺏기지 마세요. 꿩 몇 마리냐? 꿩과 토끼 여러 마리가 바구니 함께 있었는데 위를 보니까 머리의 수가 35. 그럼 이제 머리라는 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꿩과 토끼가 다리가 뭐 아무리 개수가 다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라는 건 결국엔 마리수죠. 마리수. 거기에 전체 동물들의 마리수가 몇 마리냐? 35마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다리수에 대한 힌트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걸 연립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면요. 마리수. 꿩을요. X마리라고 합시다. 꿩 X마리. 그 다음에 토끼를 코끼를 Y마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합쳤더니 머리 숫자만큼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수로 갑시다. 꿩다리 몇 개요? 2개씩 X마리. 토끼 4개씩 Y마리. 토탈 다리가 94개. 이거 풀면 되겠죠? 그냥 풀면 되죠? 자, 뭘로 해볼까요? 가관법으로 해볼까요? 2x 플러스 2y는 70. 2x 플러스 4y는 94. 자, 빼면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y는 10이고 x는 여기다가 y에 뭐 12 같은 걸 넣어보시면 2x 플러스 24가 70이고 2x는 얼마예요? 46이니까 x는 23마리가 되겠죠.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세요. 제발. 꿩이 몇 마리냐? 꿩 마리수 뭘로 나왔어? 이거 있어요. 이거.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23마리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또 y 먼저 구했다고 신나게 5번을 찍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는 거에 대단. 그러니까 내가 뭘 x로 두고 뭘 y로 뒀는지 생각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써놓는 연습을
들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찾아갈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2번. y가 x에 대한 함수인 것만을 골라라. 함수. 자, 함수란 정의가 뭐예요? x와 y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x를 넣어서 이런 규칙을 통해서 y가 나올 수 있으면 이건 전부 함수예요. 자, 규칙이 없으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어떤 수보다 작은 소수, 그 어떤 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소수는 뭐 몇 개일 수도 있고 수가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세 개일 수도 있고 계속 바뀌어요. 규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100보다 작은 소수 하면 딱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왜요? 규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것들은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요. x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잖아요. 원래 함수라는 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런 식으로 답을 딱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 7보다 작은 소수 하면 어때요? 너무 많죠. 2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이렇게 하나의 x에 여러 개의 y가 매칭되는 경우는 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니은도 같은 이유로 함수라고 볼 수 없어요. 자연수 x와 그 약수들을 찾다 보면 자연수 뭐 6이 있다고 칩시다. 약수에는 뭐 1, 2, 3, 6 너무 많죠.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매칭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규칙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니은도 아닙니다. 자, 디귿, 리을, 미음이 전부 답인데요. 그냥 기역, 니은 빼고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식을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결국에는 활용 문제의 키가 될 수 있거든요. 자, 한 개에 10g인 동전 x개 그러면 10x 그게 전체 무게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꼭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리을 100쪽짜리 책에서 x쪽을 읽고 남은 쪽수다 그러면 100-x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둘레 원의 넓이 원의 둘레는 1차원이니까요. 제곱이 들어가면 안 돼요. 2 파이 r 원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둘레 길이 요거 사용하면 되겠죠. 둘레는 2파이. 자, 여기서 r 대신에 반지름 x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